아마 이 당시가 이 서울 대검에 2009년 무렵에 그전에 한동훈도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 아마 연구관으로 있었다는 대검에 연구관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둘 다 대검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 아주 잘 나갔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검에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우리나라의 검사들 중에 가장 총명하고 일 처리가 뛰어난 탁월한 검사들만 모이는 곳이 대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다 대검에 근무할 당시로 보이는데 아주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윤석열과 한동훈, 윤석열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오늘 처음 소개를 하는데, 지난번 1회 시간에 윤석열의 프로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또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은 한동훈에 대한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한동훈, 네이버에 한동훈을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여러분들도 네이버 프로필을 한번 쳐보세요. 한동훈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관, 전 검사 이렇게 나오고요. 1973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만 50이 아직 안 됐어요. 만 49세입니다. 소속 법무부 장관이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 최연소 법무부 장관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년생 소띠인데 법무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학력은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학교 법학사를 92학번으로 들어가서 96년에 법학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검사 재직 중에 한 1년 정도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스쿨을 나와서 법학 전문 석사 LLM이라고 하는데 미국 법학 전문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임관을 한 것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이고요. 그때부터 올해 법무부 장관 때까지 22년간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를 했죠. 대부분 이제 검사 생활을 검사를 입직하고 나서 10년이 되면은 부장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10년에서 12년까지. 그 다음에 한 또 10년, 그래서 20년 차가 되면 검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락가 한마디로 도태돼요. 그러니까 부장검사를 못 되는 사람들은 한 차례 나가고 10년 만에. 그리고 또 20년 만에 검사장을 달지 못하면 또 나가고 해서 걸러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검사장 승진이 안 되는 경우 대부분 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죠. 아니면 한직으로 밀려나서 뭐 고검 검사가 된다든지.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이는 초엘리트. 그러니까 한 번도 동기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고 가장 선두 그룹으로 모든 코스를 다 밟고 평균 이상으로 빨리 쾌속 승진을 거듭해서 20년이 되기 전에 본인 자신들의 동기들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그렇게 검사장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검 강력 반부패 강력부장이 돼서 2019년에 그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와 지금 이 윤석열의 관계는 사실은 한동훈이가 검찰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윤석열과 함께 대검에서 만나고 그 당시에 대검에서 서로 친해지게 돼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어깨동무 사진 그 사진 시절 거치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바늘과 실 같은 그런 관계에서 드디어 이제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제는 급기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관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론적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최종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은 그 전에
이 윤석열과 어떤 함께하기 전에는 2017년,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됩니다. 그때 윤석열과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차장검사,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이 핵심 요직으로 둘이 그냥 세트로 움직여요. 윤석열이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있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발탁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을 하죠. 그때 중앙지검장이 되자마자 한동훈이도 그대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됩니다. 이 둘이 2년 동안 그렇게 서로 한 세트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달에 윤석열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오를 때까지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2년이 흐르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몇 기수를 초월해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을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귀하지만은 정말 그때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정말 온 국민이 달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쌍수 들고 말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때는 감쪽같이 속았어요. 이자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정말 우리는 청산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의 모든 이런 적폐들을 싹 쓸어버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광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고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득권 카르텔의 수호자 이상 정말 적폐 중에 적폐, 검찰의 모든 이런 폐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최악의 정치검사 중에 정치검사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한때는 응원했다는 저 자신부터도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검찰총장에 임명되자마자 이 한동훈을 똑같이 자기 오른팔로 그대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패턴이 지금 그 당시 2019년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되자마자 한동훈이를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임명했던 그 당시하고 똑같이 이제 세월이 또 흘러서 3년이 돼서 2022년 5월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죠. 그 취임식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바로 한동훈이가 드디어 윤석열과 함께 나란히 대한민국의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임명식 사진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아까 그 어깨동무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격세지감이고요. 너무나 이 두 명이 이 당시에 이게 아마 2000년대 말, 한 2000년, 2008년, 9년 그 무렵으로 보아지는데, 요때는 그만 한 13년, 4년 전이라고 봐지면은, 많게는 15년 전. 그 당시에 이게 과연 예견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맥주 한 잔 걸치면서 거나하게 기분 좋게 얼굴 발그레해서 찍은 사진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취임식 사진을 찍는 이 두 가지의 이 미래를 이때는 과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겠죠.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여러분들 이 둘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15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바늘과 실처럼 정말 환장의 듀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기들은 환상의 듀오라고 말하고 싶겠죠. 자기들은 정말 멋진 콤비다. 사상 최고의 그 파트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 보면 이 둘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장의 듀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둘이 함께 벌이는 일들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답답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개혁을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의 50 시절 이상으로 퇴행시키는데 결국은 앞장서고 있다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2017년, 19년 그 무렵으로 돌아가자면 한동훈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 어폐가 있겠지만 업적이라고 일단은 말하자면 그것은 곧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겁니다. 바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단군 일의 최악의 어떻게 보면 한 일가족을 초토화시킨 정말 대한민국 검찰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처음에는 권력형 비리를 운운하면서 정말 사모펀드 운운하면서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뭘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사냥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모펀드 이런 데서 정말 아무리 뭘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없는 거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질을 해대는 것도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수사의 정당성을 떠들고 난리를 치더니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한동훈이는 무슨 짓을 하느냐. 윤석열과 함께 입시 비리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몸살을 앓게 만들죠. 정말 어떻게 동양대 지방대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총동원해서 70곳을 압수수색하고 그 난리를 지기고 여러분 압수수색 한 번만 당해도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뿌리치 흔들리는데 그동안 모든 조국 장관의 자녀 아들 딸들이 다녔던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조리 싹쓸이 하듯이 전부 지원서를 넣은 곳까지 싹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정말 진짜 검찰개혁이 뭔데 그거 검찰개혁 하다가 그렇게까지 정말 검찰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가족을 그렇게 멸문지화 시킵니까? 정말 그런 그 수사를 앞장섰던 인간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자, 이 피켓 제가 이거 들고 법무부 앞에서 굉장히 여러 번 1인 시했는데요. 자, 이자는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 자녀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의 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한동훈의 딸 한모가 허위 봉사활동 하고요.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논문 대필, 무슨 케냐에 있는 어떤 그 유령 작가한테 돈 주고 시켰다고 그러고 이런 허위 스펙 쌓기가 폭로가 됩니다. 이거 저희가 고발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데요.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얼굴을 가려서 옆에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녀인 한동훈의 딸은 허위 봉사활동,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미리 봉사활동을 예를 들면 6월 초에 나온 내용인데 7월 말까지 다 사인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논문도 미국에서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공동으로 한동훈의 딸과 한동훈의 조카들이 함께 만들었던 그 영어로 된 이 논문이 취소됐대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학에서도 문제되고 학회지에도 그게 철회되는 이런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한 거죠. 그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논문 대필. 그러니까 허위 스펙 쌓기에 한동훈의 딸과 관련된 것들이 연루된 게 터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딸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딸도 이런 것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 미친 듯이 수사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법무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제가 조국 가족은 도륙하고 한동훈 가족은 면죄부냐, 내로남불 끝판왕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다시 그 2019년 당시를 돌아가자면
이 한동훈이는 본인이 해봤어. 자기 딸내미 하면서 해봤어. 느낌 아니까. 내 딸이 그렇게 하고 그런 거니까. 또 김건희도 허위 경력, 허위 스펙의 달인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김건희만큼 멤버 유지 여사만큼 경력, 학력 위조, 수상 이력 위조, 이력서에다가 하여튼 온갖 돋보이려는 이 하나만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가짜를 써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줄리 여사를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에 그렇게 조국 장관을 그렇게 멸문지화시키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그따위 짓거리를 했던 것들이 다 지금 되돌아보면 결국은 한동훈이 머릿속에서, 김건희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들이 해서 느낌 아니까 자기들이 다 해봤거든.